안녕하세요. 생각그레이드입니다. 오늘은 간주 임대료 산정에 대해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 글은 한국경제신문 강진규 기자님이 기고한 내용인데요. 1가구 3주택자인 A씨는 지난해 합쳐서 시가 100억 원 상당의 아파트 2채를 전세로 임대했습니다. 그 직후 국세청은 A씨가 임대소득을 탄류했다며 세무조사 대상을 됐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수십억 원의 전세 계약을 했지만 별도의 임대소득을 받은 적이 없는 A씨는 이 같은 처분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자체 산정한 임대소득을 A씨에게 고지해 이와 관련된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A씨는 임대소득자로 분류된 것은 간주 임대료 제도 때문입니다. 세입자와 전세 계약만 맺더라도 보증금의 일정 비율은 임대료로 간주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월세를 받아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큰 임대사업자와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1가구 2주택 이하는 간주 임대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월세를 받는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만 임대소득을 하면 됩니다. 1가구 1주택자는 원칙적으로 월세도 비과세지만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을 경우에는 월세를 임대소득으로 신고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1가구 3주택자부터는 간주 임대료가 산정됩니다. 단 주거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면서 기준 시가가 2억 원을 밑도는 소형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간주 임대료 계산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받은 전세 보증금에서 3억 원을 공제한 금액의 60%의 해당 연도 예금 이자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보증금의 일정 금액을 정기 예금에 넣었을 경우를 가정해 발생한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 수익을 간주 임대료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보증금을 투자해 발생한 금융소득 등은 간주 임대료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과세 대상 수입에 포함된 만큼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간주 임대료로 다른 임대소득과 마찬가지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2천만 원까지는 세율 14%로 분리과세가 가능하지만 이를 초과한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6에서 45%의 세율로 종합과세됩니다. 이 때문에 상황에 따라 간주 임대료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간주 임대료는 전세로 주택을 임대한 경우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월세를 받는 경우에도 1가구 3주택자라면 월세 계약 당시 받은 보증금에 대해 간주 임대료가 산정돼 임대소득세 부담이 커집니다. 간주 임대료 산정 대상자라면 금리 추이도 신경 써야 합니다. 정부는 기준금리와 시중은행들의 예금 이자율 평균 등을 고려해 매년 초 간주 임대료 산정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발표합니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 추이를 감안하면 내년에는 간주 임대료 산정을 위한 정기 예금 이자율도 큰 폭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간주 임대료에 대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의 생각도 업그레이드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각그레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